What is credit? What is capital? 그렇다면 크레딧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크레딧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통화 가치의 변동 위험도 감수하고 기간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하고 가격의 변동성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모든 불확실성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은 조금 다릅니다. 크레딧은 훨씬 짧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부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And so our company strategy converts capital into credit. 그래서 우리 회사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자본을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원자재형 자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통화로 전환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동안 모아놨던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팔아서 왕창 한번 사고 그 이후부터는 매일, 매주, 매달 DCA 하면서 조금씩 모으다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확신이 생기면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과 절대 파산되지 않을 구조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스트래티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해서 사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사고, 연구 우선주 발행해서 또 사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장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 채권 쪽 자금, 연금 쪽 수요, 공격적인 투자 수요자들의 돈들까지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의 자금들을 계속 자신들의 금융상품 쪽으로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수량의 독점, 레버리지 구조의 파산 가능성, 파생의 파생이 만드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같은 다양한 시장의 우려들이 기대만큼이나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 2026 라스베가스 컨퍼런스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과 10%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는 자신들의 연구 우선주인 STRC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일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의 연설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I am delighted to be with you today.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수익률, 디지털 머니, 그리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변화들입니다. 지난 12개월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크레딧 산업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는지, 왜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크레딧은 디지털 자본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응용 사례입니다. Bitcoin represents ideal capital. 비트코인은 이상적인 자본을 대표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이며 완전히 디지털화된 자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여러 기술을 하나로 결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작업 증명, 공개키 암호 기술, P2P 네트워킹, 그리고 분산 타임 스탬핑.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이런 기술적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엮어내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상적인 자본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직접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이고 상대방의 약속이나 신용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정교하게 설계된 신용입니다. 이상적인 신용이고 디지털 신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검증된 도구들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장 기업, 이 구조는 이미 100년 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 위에 올릴 자본 자산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위에 연구 우선주 구조를 얹혔습니다. 우선주라는 개념 역시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월 변동 배당이라는 구조를 결합했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이미 가능했던 방식입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었고 충분히 구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STRC와 같은 신용상품 안에 넣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본 환급이라는 표준적인 세금 처리 방식도 적용했습니다. 이 방식 역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재해온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셀프 등록,
ATM 프로그램까지 결합했습니다. 이 역시 오랫동안 존재해온 제도들이죠. 다만 아무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신용상품 구조 안에 담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결합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디지털 크레딧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What is credit? What is capital? 그렇다면 크레딧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크레딧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통화 가치의 변동 위험도 감수하고 기간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하고 가격의 변동성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모든 불확실성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먼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자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레딧은 조금 다릅니다. 크레딧은 훨씬 짧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부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변동성도 원하지 않고 매일 가격이 출렁일 때 느끼는 불안감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장 내야 할 청구서가 있고 지금 바로 필요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And so our company strategy converts capital into credit. 그래서 우리 회사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자본을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원자재형 자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통화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러 형태의 수익 흐름으로 늘려서 펼쳐냅니다. 그리고 1대1로 존재하는 그 위험을 가져온 뒤에 초과 담보를 통해 그 위험을 걷어냅니다. 예를 들어 5대1 비율로 담보를 설정했다고 해보죠. 그 말은 자본자산 가격이 80% 하락해도 여전히 완전히 담보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 투자자는 자신이 맡긴 담보 가치의 80%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크레딧 투자자는 여전히 보호받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를 걷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도 낮아집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대략 4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그 변동성까지 함께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값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수익률입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간도 압축합니다. 원래라면 자본이익을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 안에서는 한 달 안에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자본 위에 세워져 있고 세상은 크레딧 위에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크레딧 상품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STRC입니다. STRC는 주식 투자자가 얻는 장점, 예를 들어 두 자릿수 수익률과 세금 효율성, 그리고 크레딧 투자자가 얻는 장점, 예를 들면 낮은 변동성과 자본 보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의 상품 안에 주식의 장점과 크레딧의 장점이 동시에 담기게 됩니다. 디지털 크레딧은 특히 프라이빗 크레딧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머니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량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이 시장의 규모는 3.5조 달러 이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제각각이죠. 수천 개의 개별 대출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보는 제한적이고 접근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수료도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 우리는 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대규모 환매 요청이 몰렸고 그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조 달러라는 자금이 이 시장에 투자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크레딧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걸 숫자로 한번 생각해보면 디지털 크레딧이 프라이빗 크레딧의 시장의 단 10%만 대체하더라도 그 규모는 오늘 기준으로 약 3,500억 달러입니다. 디지털 크레딧은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열려있고 디지털 네이티브, 즉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헤지펀드나 하이힐드 투자자들에게도 어필하고 기관 크레딧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 CFO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차대조표 위에 성과가 높은 화폐성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 때 우선주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것은 1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우선주 자본의 부활에 가깝습니다. 19세기로 돌아가서 당시 가장 큰 자본 투입 프로젝트였던 철도 산업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철도 회사와 초기 산업혁명 기업들은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자본 구조의 20에서 40%가 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선주는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우선주 기반의 신용구조를 자본시장에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떻게 신용상품에서 11% 수익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그 시작은 자산의 성과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S&P 500보다 훨씬 높은 성과입니다. 부동산은 연 6% 수준, 머니마켓은 연 3% 수준입니다. 신용상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배당은 그 신용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본자산의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금을 기반으로 한 크레딧은 최대 약 16%,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크레딧은 약 6% 정도가 한계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약 38%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기반 크레딧의 구조를 보면 혹은 디지털 크레딧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먼저 자본자산에 기대하는 상승 수익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크레딧 투자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연 3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그 중에 11%를 크레딧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19%의 차이, 이 스프레드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즉 보통주 투자자들은 그 초과 수익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크레딧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와 원금 보호 구조 안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11% 수익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금이나 부동산 또는 S&P 500 같은 지수를 기반으로도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들은 성과가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Bitcoin is something for people that want to hold for 10 years. It's a roller coaster. 비트코인은 10년을 보고 들고 가는 자산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자산이죠. 연 30%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도 30에서 40% 수준입니다. 어떤 해에는 크게 오르고 어떤 해에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반면 디지털 크레딧은 여기서 처음 11%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크레딧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결과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우리는 단순히 금융 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남는 변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남는 초과 수익은 어디로 갈까요? 그건 모두 주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자본 위에서 디지털 크레딧을 만들었고 그 위에 디지털 주식 구조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디지털 지능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디지털 지능 없이는 디지털 크레딧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디지털 자산과 자본 위에서 디지털 크레딧과 디지털 주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걸 우리 자체 증권을 통해서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이 4년보다 짧다면 예를 들어 한 달, 1분기, 1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크레딧을 보유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금의 변동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세일러가 설명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그가 어떤 관점에서 STRC라는 상품을 만들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솔직히 STRC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의 위대한 속성들을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파생 상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나 맥시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트래티지의 STRC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필드에 존재하던 비트코인에 발을 걸치고 싶고 변동성은 가져가기 싫고 배당 같은 패시브 인컴을 원했던 그 다양한 산업에 존재하던 거대 자금들을 쫙쫙 빨아들이며 그 자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의 모습만 보고 단언할 순 없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럼 저는 디지털 신용 측면에서 STRC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2부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